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던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처음 하락했는데요. 11월 한 달 동안 미국의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 500은요 거의 8에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커지면서 상승으로 유도한 모습인데요. 고점에 대한 부담인가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가 넘습니다. 내년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까지 올라와 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 국채 금리는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4.270%까지 10년물에 올라서요.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매파인데요. 그가 현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데 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했던 것이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롬 파월은 다른 얘기를 했지만 제롬 파월의 발언도 역시 완화적 기대감을 키웠다. 뭐 이런 해석도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더 키우시는 지표가 나옵니다.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울 거냐 아니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줄일 거냐. 고용지표가 나오죠. 민간 고용하고 비농업 고용지표가 나오는데요. 비농업 고용지표를 주시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약 19만 명 정도가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3.9%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용이 둔화됐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상이니까요.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목요일, 금요일쯤에 민간 고용,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볼 수 있겠죠. 실업률이 3.9% 가지고 사실 둔화했다고 좀 어렵죠. 왜냐하면 3.7 과거의 사례를 보면 3.7%, 3.9%는 거의 완전 고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5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금리 인하에 대한 사실 명분은 생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은 자꾸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골드만삭스가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론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날려버리는 리포트도 내네요. 이게 정상이죠. 금리 인하는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는데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물론 고금리로 인한 기업의 영업활동, 그 다음에 부동산의 문제,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 건 사실이죠. 그건 맞습니다. 고금리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시장의 균열이 생겼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금융 쪽에 균열이 생겼느냐. 항상 금융 쪽에 문제가 생겨서 시장은 밀리거나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 쪽에 균열이 생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결정한 후 상승의 제한을 받는 모습도 아주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나스닥은 0.84%, 다우는 0.11% 하락했는데요. 다우는 별로 안 하락했네요. 근데 다우가 하락하다가 양봉으로 마감했네요. 그렇죠? 0.6% 정도 하락을 했었네요. 0.6% 정도 하락했다가 낙폭을 최대한 줄이고 끝나는 다우의 모습이 있고요. 나스닥도 비슷하네요. 나스닥도 20일선 지지력을 보는데 1.7% 정도 하락했었네요. 1.7% 정도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이고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은 여전히 유효한 어떤 흐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가 아까 말씀드린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요. 지금 보시면은 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불까지 밀렸는데요. 73불까지 밀렸는데 죄송합니다. 73불까지 밀렸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72불 정도가 바닥일 거다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는 작업을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감산 결정이 난 후에 유가는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밀리고 있는 게 아주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는 소폭 올랐죠? 소폭 올랐습니다. 여기 나오기는 4.2인데요. 4.270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 좀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현재 상황은 바닥 근처라는 것만큼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4.28조에 끝났네요. 요 안으로 다시 회귀했죠. 그래서 요 근처가 바닥이라면
원달러도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크죠. 역외환율 같은 경우 이 국채금리 영향을 살짝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1310원을 넘었죠. 1310원을 넘었습니다. 원달러가 1314원까지가 12원 60전까지 갔었네요. 그리고 131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대비로도 원달러가 올랐죠. 그래서 국채금리와 원달러가 상당히 연동을 하나 싶은데요. 전일 원달러는 1304원이니까 6원 정도 올랐습니다. 전일도 원달러가 장중에 10원이 바였다가 되돌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환율에 대한 흐름도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제 제가 금 얘기를 했는데 금값 장중가 대 2100불을 돌파했었다고 하네요. 금값이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반영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작년 2130불까지 갔었네요. 월봉으로 보면은 지난번 2020년 8월 3일날 2089불 갔다가요, 또 2022년 3월 1일날 2078불 갔다가요, 그리고 다시 2023년 5월 1일날 85불 갔었는데요. 한 번도 이 80불대를 넘어간 적이 없었죠.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요. 지난달에 약 72불이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그냥 한 방에 2130불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버리고 지금 갑자기 2020불로 밀렸습니다. 시장 의견에서는 2200불은 바로 넘어갈 거다, 뭐 2500불도 머지않아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금리나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인플레이션 오면은 금값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때는 금값이 못 가고 금리 인하하니까 금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뭡니까? 그 가치를 유지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금값의 흐름을 앞으로 계속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3000불까지는 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국내장이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저께 보시면 아시아 시장에서 니케이 0.6% 하락, 대만도 0.1% 하락, 항생도 1% 하락, 상해도 0.29%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만 플러스란 방향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강세한 것은 어쩌면 이제 윗걸리 만기하고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국내장을 이끌어준 것은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컸죠. 삼성전자가 어저께 약 1%까지 1.25%까지 올랐다가 0.8%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아시아에 또 강세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금 뉴스 오는데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다고 하네요.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이 10% 안팎 올랐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를 봐야 되는데요. 10월에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어쨌든 전 세계적 흐름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뭐 별도로 낮아지면 더 호재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네요.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에 아주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저께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매수를 같이 또 한번 해주는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국내장이 존재하고 있어서 오늘 모습을 봐야 되겠고, 특히 어저께 윗끌 만기라고 우리나라만 별도의 흐름을 보였고 아시아장이 하락하는데 오늘 미국장이 하락하게 되면 어제 하락분을 오늘 다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경우의 수의 하나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